없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조리읍 문화예술국가 위원장이자 파주시 정신가족 엄마 전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픔이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발명된 것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술을 먹지 못하는 아들이 6월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나서 학과 형한테 업혀오고 나서부터 이 친구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하면서 외치면서 밤새 술 주정을 했습니다. 술을 먹지 못한 아이가 대학교 입학해서 첫 증상이 먹지 못하는 술을 형들이 먹이고 나서부터 뇌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부터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술주정 그만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밤새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술주정 그만해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그만해. 너 술도 먹던 아이가 웬 술을 먹니? 엄마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밤새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잠을 좀 자라 했지만 그 다음날 이 토요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아침까지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로 외치더라고요. 아, 이 친구를 빨리 술 해독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 일산 백병원에 저희 가서 응급실에 가서 술 해독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네, 성엄마 좀 아들이 이상하네요, 술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잠시 가보라고 모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정신과 아니에요. 저는 정신과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 이상해요. 그럼 한번 내려와 보시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과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얘가 술 해독을 해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로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입원은 부모로서 처음 아들을 폐쇄병동이라는 곳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폐쇄병동을 입원시키고 이날 진단명을 뭐라고 받았냐면 분열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내 인생의 진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내 인생의 아들과 딸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과 부를 누리면서 사는 내 인생이 아들, 딸 때문에 내 모습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아이야말은 이마저 아픔으로, 왜냐면 저희 신랑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다른 가족들은 어떤 아들은 대학교에 수석이 입학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좋은 아들, 딸 무슨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뭐를 했어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며 저희를 아픔을 겪겠습니다. 정신분열증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는 여기 당해보시는 당사자들은 알죠. 그 부모들은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은 술도 먹지 못하는 아빠가 술을 먹고, 저희는 사업을 해서 좀 돈을 잘 벌었어요. 아빠들이 너희 아들은 뭐하니? 너희 아들은 뭐하니? 그러면 대학교 무슨 대학교 들어갔어? 무슨 대학교 들어갔어?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정신과 분열을 앓고 있으니까 저희 신랑의 마음이 아팠나봐요. 그래서 매일 술과 그 다음에 사업에 하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간암으로 48세에 저 세상을 가버렸습니다. 저 또한 인생이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부와 엄청 축적하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아픔으로써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신과 하면 저는 폐쇄병도 생각나고 감염을 갖지는 것을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백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제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꿨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정신병원에 묶여있어. 나 좀 빼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1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20일 만에 백병원에 찾아가서 면회 좀 구했더니 면회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보여줄 때까지, 면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니까 4시간 후에 아들이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혀는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아,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니까 약을 먹여서 재웠구나. 제가 입원하고 20일 만에 한상을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어느 정도 마취가 떼어나고 나서 엄마 나를 침대에 묶어놨어. 팔 다리를 묶어놨어. 엄마 내가 소리 지르니까 1인실에 입원하고 저기 골반에 앉혀놨어. 엄마 나 좀 빼내주세요. 이 모습이 엄마 나 좀 빼내. 혀가 다 굵게 멍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 선생님 빨리 퇴원 종료해주세요. 20일 만에 퇴원 종료를 지금 시켰더니 저보고 각서를 써요. 무슨 각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묶여놔도 이의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원이 안 된대요. 자기네가 묶여놓고 퇴원을 안 시켜준대요. 저는 어거지로 그 묶어놨지만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 우리 아들이 잘못돼도 책임져 달라는 그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를 퇴원시키고 정신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폐쇄병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저는 엄마 나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아. 침대 위에 왼손 오른손 다리까지 묶였다고 하시더라고요. 9년성 정동장애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빼내고 나서부터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제가 부동산을 할 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묶고 다녔어요. 묶고 다니면서 힘들 때는 수면제를 따로 처방을 받아서 따로 먹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케어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많이 좋아지고 후전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그 병원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약을 너무 세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잠시 한 달 정도는 입원했을 때 약을 먹고 자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상 때문에 너무 빨리 퇴원시켜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40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제 50대, 60대로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 때는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더라고요. 마음이 안정되어 갔지만 많이 좋아지고 호전돼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이때만 해도 기본 상식이 저는 없었어요. 그냥 잠시 빼내면 되고 저렇게 혀를 굳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식 때문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저는 약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약을 먹으면서 살이 찌는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약을 중단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중단시켰더니 또 한 번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경우가 저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물만 제대로 먹으면 꾸준히 되는 거를 모르고 약을 먹으니까 살이 찌고 또 훅축 처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는 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시련이 이게 재발되면 재발될수록 회복 속도가 2배, 3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재발될 때 아무 데나 오줌 싸고 개성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는 등 무차별 쇼핑과 같은 게임 아이템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소비하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더라고요. 한 번 재발될 때하고 2번 재발될 때하고 3번 재발될 때가 틀리더라고요. 그동안 입원은 안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왜 처음에 입원했을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팔, 다리를 다 묶었대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입원을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일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는 사고를 당했을 때 오른쪽 다리 깁스를 하면 오른쪽 다리를 넘어져가고요.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항상 끌어안고 다녀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깁스를 하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깁스를 한 그날 저는 다리에 깁스를 풀어버렸어요. 왜?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가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다리가 병신이 될 때더라도 저는 다리를 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우리 정신보건사센터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연아 간호사님, 해면센터장님, 직원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그러다가 어머님 다리가 병신이 돼요. 병신이 되니까
아들, 딸 따로따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입원시킨대요. 제 모습이 다리가 골절이 돼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게요. 그래서 우리 딸, 아들, 저희 딸은 아들, 딸이 그때 다 컸어요. 그래서 아들, 딸하고 따로따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왜? 그 안에 답답해하는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하면 내 다리 골절을 생각도 나지도 않아. 입원하지 않고 깁스도 안 하고 발을 펴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동산 일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었고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가 병신이 되더라도 우리 아들, 딸은 그래도 제가 보살펴야 된다는 그 부모의 입장,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의 입장이 아닐까요? 누가 하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왜 저런 아이를 병원에 두지 않고 데리고 다니냐면 수근수근은 했고 우리가 무슨 전염병 환자인처럼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말했어요. 친족, 큰아빠, 식구들 참 잘 살아요. 강남에 몇 억까지 몇백억을 갖고 있는 저희 친척들이에요. 바로 우리 위에 형들. 그렇지만 우리를 배제하는 걸 보고 우리 가족은 이를 악물고 사자는 마음으로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발병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들은 대학교 때. 그럼 우리 아들, 딸은 어디로 가요? 그냥 일반 대학교 가서 이렇게 다니지 말아라. 우리 딸은 야, 그러지 말고 일반 대학교 가서 시시한 데 가서 너는 하지 말고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은 학점은행제로 아동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픔을 이겨내고 4년제 당당하게 작년에 4년제를 전역했습니다. 10년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 2년째 되는 날 아동학과를 전공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자격증과 장애인 영유아 자격증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부터 그다음에 지금 또 동료 지원과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친구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간호 학원을 다니고 싶대요. 보조 간호. 그거를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실습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한 점 때문에 떨어졌어요. 한 점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4년제를 10년 만에 졸업하면서 그거를 보조 간호사 전문학을 집어 던졌다가 13년 만에 엄마 이제 간호학원까지 준비가 따면은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13년 전에 실습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호학원에 13년 때 실습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13년 전에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고 학과까지 다 이수했는데 실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얘가 편안병원에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그 서류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술이것만 했대요. 다 보통 폐지하잖아요. 그 간호학원, 파주 간호학원에서 자기도 놀랬대요. 왜 예술이것만 있을까? 그래서 그 간호 보조학원까지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러면은 다 할 겁니다. 왜 아픔을 겪고 이겨내는 아이가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를 악물고 우리 딸은 아동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저는 우리 아들과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부조공공으로 사회복지라는 과목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동문교회를 설립하면서 이곳에 장애인 쉼터, 갈 데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싶어도 갈 데 없어서 그곳에 갇혀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현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줄 겁니다. 지금 정신병원에서 회복이 다 되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서 부모가 없어서 또 부모가 너무 노화돼서 그 아이가 갈 데 없는 그런 아이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는 해밀제아사한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도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제가 없으면 아빠도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보호자입니까?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는 큰아빠, 큰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쳐넣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싶어도 갈 데 없는 그런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딸하고 우리 가족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단지 아프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다가 가고 싶은 심정이 그 갇혀있는 우리 친구들, 내 아이처럼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 그 안에 갇혀있는 한우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노후돼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파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밖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그 한우들을 보실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닙니까? 단지 우리들은 서툴어요. 느려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박수를 이 시간 한번 크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친구들의 대사한 것처럼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단지 느립니다. 하지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개성을 지을 때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봐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는 신호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친구들 아닐까요? 저희를 안아주세요.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까 동료 지원가님처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박수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리가 골절돼서 우리 해밀재활센터장님과 청명남 간호사님이 저 다리 병신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풀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왜? 제가 기부스를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파도 우리 아이들 혹시 소리 지르다가 사회에 뭐를 집어 던지면 피해주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묶고 다니면서 다리를 이렇게 피고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피고 다니니까 다시 재활할 필요도 없어요. 다리 멀쩡하잖아요. 우리 저기 센터장님이 지민이에요. 다리가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저 병원에 입원하시면 다리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전 다리가 병신입니까? 멀쩡하잖아요. 왜? 이것은 사회의 봉사.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헤어나오고 싶은 한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